김익하는 성공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요. 주변에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단어의 본뜻,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우리 인생에서 성공은 진정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쫙 오늘 정리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희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성공이라는 단어 우리 많이 쓰고 성공을 지향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저는 성공보다는 성장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긴 해요. 그렇지만 성공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무지무지하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하면 성공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거예요? 지위가 높아지면 성공한 걸까요? 자식이 잘 되면 성공한 것일까요? 잘 된다는 건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이 모두가 모호합니다. 돈 버는 것도요, 돈을 얼마를 벌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자식이 어떻게 되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지위까지 도달하면 성공을 한 것일까요? 이것 자체가요, 다 상대적인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그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은 엄청 모호한 개념일 수밖에 없어요. 이 성공의 모호성이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막연한 느낌을 갖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다.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내가 성공했어, 성공감이라고 제가 칭하겠습니다. 내가 성공을 했다는 그 느낌, 이것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다른 사람이랑 상대 비교를 하면서 나는 성공하지 못했어 라는 그런 자괴감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 나에게 어떻게 정의되는가,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 중요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무엇인가, 이거 오늘 제 영상 보시고 꼭 정의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제 인생을 생각해 볼 때 확실한 것 하나는요,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성공과 관계없다, 또는 성공 그 자체로 나에게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이거는 명확합니다. 흔히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성공은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야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환경이 조금 개척돼서 내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저의 경험이에요. 성공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처음엔 엄청 좋았죠. 그거 보름밖에 안 가요. 그 다음에는 그냥 대학에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학생으로 살아갈 뿐이죠. 박사학위를 제가 땄을 때 당연히 뛸 듯이 기뻤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완전히 배수진을 치고 29배 유학을 갔었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땄을 때 그 기쁨이란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박사학위를 따고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그 기쁨은 금방 없어져 버린다고요. 저에게 전혀 성공의 감을 주지 않았어요. 제가 교수로 취직이 되었을 때 뛸 듯이 기뻤죠. 제가 연구실을 배정받아서 저 혼자 쓰는 깔끔한 연구실에 제가 앉았을 때 그 쾌감, 그 기쁨, 나는 완전히 성공했어. 이거요, 일주일밖에 안 갑니다. 일주일 지나면 그 연구실의 환경 자체가 그냥 너무 익숙한 것일 뿐이에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한국에서 최초로 제정을 했어요. 제가 계약직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제정이 돼서 2000년에 시행되기 시작했을 때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젊은 시절에 특히 유학 때 이것을 위해서 몸 바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30대 후반 40대에 달성을 한 것이었거든요. 너무너무 기뻤죠. 근데 이게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쁨도 금방 없어져요. 교수가 된 다음에 정교수가 되고 싶었죠. 정교수가 되면 엄청 자유로워지거든요. 눈치 안 봐도 되고. 정교수가 됐습니다. 이것도 그 기쁨이 한 달이 가지 않아요. 성공감으로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자, 기록학계에서 기록학회장이 되면 제일 영예로운 그런 위치에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 위치에서도 그것이 저에게 성공감으로 오지 않았어요. 제가요, 유튜브를 시작한 다음에 30만 유튜버가 됐을 때, 이거 최근 일이긴 합니다만, 이게 엄청난 기쁨으로 다가올 것 같죠. 물론 기쁘죠. 그렇지만 그것도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에 계속 유튜브를 찍으면서 더 성장하기를 바라기 마련입니다. 제가요, 작년에 명지대학을 명예퇴임하고 지금 하는 주식회사 가능성들이라는 회사의 대표가 되었을 때
드디어 나의 꿈을 실현했구나 하고 그 성공감이 엄청 크게 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대표가 된 것은 제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준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첫 책으로 거인의 노트를 냈지 않습니까? 이 거인의 노트가 10만 권에 육박한 권수가 나갔어요. 엄청난 성공이죠. 그런데 이것도 일주일, 2주일. 그 다음에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제 몸에 착 인식이 되는 거예요. 성공감으로 저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요. 그것을 달성하면 나는 성공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달성이 되자마자 성공감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달성을 해보면 그게 금방 익숙해지고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그 틀림없는 사실만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성공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듣고 함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성공은 무엇일까? 한번 이것저것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고요. 우리 철학자들, 과거의 위대한 사람들이 성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한번 볼까요? 존 스튜어트 밀, 사실 자유론의 핵심이죠. 자유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엄청 중요하니까 미리 이야기하는 성공론은 그것이 답일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밀은 자유와 쾌락의 달성, 이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했어요. 너무너무 추상적이죠. 그런데 되게 중요한 지적이긴 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소리, 우리 내부에서 나오는 욕망의 소리, 그리고 그것을 자유롭게 달성해서 쾌락에 이르는 것, 쾌감에, 즐거움에, 행복감에 이르는 것, 이것이 성공이라고 밀은 얘기를 했고요. 우리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공을 실패하고도 끝까지 일어서는 것, 이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성공에 이르는 길이 무한 반복이라는 그 성공의 성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인슈타인을 빼놓을 수 없죠.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하는 지적인 작업과 연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호기심과 지식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정의했어요. 결국은 탐구와 지식적 성장이 성공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한 것이죠. 이걸 종합해 보면요, 결국은 우리가 성공감에 이르는 것은 내면의 욕망을 탐구와 지식의 획득, 그리고 그것에 근거한 행동들을 통해서 달성을 해내서, 달성을 하려면 또 무한 반복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에이브라함 링컨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도달을 했어. 다시 말해서 욕망에 도달해서 쾌감을 느끼는, 행복을 느끼는 상태, 이것이 성공이라고 그동안의 위대한 사람들은 주로 정의를 했습니다. 들레즈가 역시 뛰어나요. 들레즈는 이 모든 것을 흡수한 상태에서 비교하거나 외부적인 성취,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면의 만족과 개인적인 발전을 통한 내적 자유에 도달하는 것, 이것을 성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체 종합한 것이라고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궁극에는 자유로운 풍요가 느껴지는 상태, 그것이 성공이라고 들레즈는 봤어요. 제가요, 이 성공과 관련해서 가장 중시하는 사람은 에릭 프롬입니다. 에릭 프롬은요, 먼저 독립성을 엄청 강조해요. 그러니까 윤리관이라든지 주변의 관계라든지 엄마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상태에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유로운 실천을 전제로 해서 자기를 실현하되, 여기에다가 공동체적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그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성공감에 이릅니다 라는 게 에릭 프롬의 설명입니다. 자, 에릭 프롬의 설명에서 여러분 추가된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공동체적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종합해보자면 결국은 그동안 위대한 사람들이 정의한 성공이라는 것은 내면 욕망에서 출발해서 독립적인 의지, 독립적인 문화, 독립적인 생각 방식으로, 거기에다가 자유로운 행동, 용기가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포함한, 그런데 그냥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탐구에 의한 지식을 몸에 붙여서 그것을 가지고 행위해. 이걸 자기 실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자기 실현을 통해서 궁극에는 공동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되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은 정의를 해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지? 요것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 여러분들 성공의 개념을 조금 자기식으로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게 설득적일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 성공했다 싶었을 때가 인생에서 딱 2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오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외의 얘기입니다. 2 아들의 양육이 끝났을 때,
이 두 아이의 양육이 끝났을 때는 이미 두 아이가 독립적인 존재로 저한테 보였고요.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 그 두 아이의 미래는 그냥 제가 믿음으로 멋지게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나로부터 독립된 그런 개체야 라는 생각이 확 들었을 때요. 이것은요. 자식 사랑이라는 나의 내적인 욕구가 아이들이 실제로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을 때 나는 그 양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단 말이죠. 그 노력의 결과가 아이들의 독립 그리고 독립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믿음 이것을 통해서 확인됐을 때 나는 자식 사랑에 성공했구나 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요. 제가 기록법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죠. 얘를 시행하고 제자들이 2000년대 전반기부터 공공기관과 정부산하 공공기관에 쭉 배치되었거든요. 기록연구사라는 직렬이 만들어져서 연구직으로 제자들이 배출이 됐던 것이죠. 이것을 보니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한국에서의 공공기록의 정상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달성을 내가 해냈구나 하고 느꼈을 때요. 물론 그것이 완전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 이후는 다른 사람들의 몫이라고 저는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굳이 얘기하자면 아까가 자식 사랑이라면 이것은 세상에 대한 사랑에 응답한 저의 성공의 결과였다.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한테 왜 큰 의미가 있냐면 제가 79년에 대학에 들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80년대 전반기 전체가 정말 혼란스러운 사회였어요. 이 사회에서는 세상이 좀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러니까 나의 삶도 중요하지만 세상이 조금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열망이 젊은 시절부터 워낙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을 갔다 와서도 무엇인가를 실행할 때 나의 삶도 돌보지만 세상과 관련해서 내가 하는 역할이 엄청 크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랑의 결과로서 제가 기록법을 제정하고 그 기록법을 실행할 기록연구사들이 전국의 공공기관에 배치되었을 때 나는 성공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나머지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역시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저는요. 자식 사랑, 세상 사랑이 있다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에 대한 사랑. 그것이 저의 마음속에서 용솟음치는 욕동, 그것이 저의 욕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제가 60이 넘어서 61 정도 됐을 때부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해서 현재 주식회사 가능성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실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이것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요, 저는 앞에 말씀드린 두 번의 성공 경험, 성공감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어느 단계까지 가면 나는 성공한 것이야 라는 저 나름대로의 기준이 조금 명확하게 서더라고요. 그래서 성공감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목적이 성공의 핵심이다 라는 개념 여러분들 이미 머릿속에 들어오셨을 겁니다. 우리가요, 목표를 설정하죠. 그 목표를 달성하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목표보다 내가 생각하는 목적이 달성됐을 때 그것이 성공의 핵심이다 하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걸 이제 제가 성공감이라고 얘기하죠. 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단적인 존재들을 자주 만납니다. 대표적으로 돈이 있고요. 지위가 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우리가 수단적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성공을 하느냐 성공을 하지 못하느냐가 결정되긴 합니다. 그러나 성공 그 자체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목표를 달성했어. 수단적인 존재들, 돈이나 지위나 능력이나 이걸 내가 갖췄어. 그렇게 해도요. 그것은 그냥 나의 몸의 일부일 뿐이지 그것이 성공감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환경이 되거나 그 환경이 개척되어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논리적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성공이라는 것도요. 사실 그 성공의 정도는 무한대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무언가의 구획을 짓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구획을 짓는 것을 또 목표 달성하고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실행 후에 일종의 성공 감각이 드는 정도의 자기 자신의 어느 정도의 선을 그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만족하고 그 다음에는 내려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자식 사랑과 관련해서 두 아들의 독립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을 수 있어요. 집도 사주고 싶고 또 더 많은 지식을 전해서 그 아들들이 더 많은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생존하고 스스로 자기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 객체가 됐구나. 이것으로 굿입니다. 나머지는 아이들의 몫이라고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가능하니까 제가 어떤 경계선을 그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성공감으로 저한테 확 오더라고요. 자, 목표와 수단은 그냥 과정일 뿐이고 욕망에 의한 목적 달성이 성공의 핵심 척도이다 하는 이 정의를 여러분들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저의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세 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는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게 삶의 철학을 정립하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공동체 감각과 타자공헌의 철학을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키시미이치로의 미움받을 용기를 통해서 이미 귀에 익숙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강물에 역광이 비추면 윤술들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윤술 중에 하나거든요.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 긍정하면서 모두가 아름다운 객체이자 강물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제 공동체 감각을 깨닫는 것인데요. 공동체 감각을 깨달으면 우리 삶의 최종의 목적이 타자공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것이 우리 삶의 의미이자 목표인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런 삶의 철학을 정립하는 것이 우리가 성공이 무엇인지를 감각할 수 있는데 전제가 되는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요, 내면의 욕망을 들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욕망의 차원에서는 다르다는 것이죠. 타자공헌의 철학은 큰 철학의 방향일 뿐이고 그 안에 나의 본원 욕망, 이건 이제 DNA처럼 타고난 그런 특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것이 전제되어서 삶을 쭉 살아가다 보면 형성 욕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제가 이제 멘토 테이너라고 칭하는데요. 이런 것이 저의 이제 형성 욕망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형성 욕망을 자주 들여다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구체적 목적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독립적으로 아이들이 클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 독립 양육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사회적으로 제가 기여하는 것, 이제 기록 영역에서 제가 했던 것이죠.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멘토 테이너로서의 저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실현하는 것, 이게 이제 저의 삶의 목적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10만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되겠다는 것을 저의 삶의 선언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10만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10만 네트워크들이 함께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이 각박한 사회 안에서도 자기 성장을 계속 이루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저의 삶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역시 크리에이터로서 새로운 깨달음을 끊임없이 깨달아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그래서 저는 자유로운 여행 작가라는 저의 삶의 목적을 하나 더 갖고 있습니다. 여행하면서 깨달은 책을 5권 정도 내면은 나는 나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야, 이렇게 선을 긋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 방식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목적이 중심에 있고요.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그것이 중간 목표일 수도 있고 최종 목표일 수도 있어요. 목표는 다층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기도 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삶의 최종 지점은 목적을 달성하는 거. 목적을 달성해서 목적을 달성했어 하는 목적 달성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은 목표와 수단이 마치 목적인 양 착각돼서 우리가 목표와 수단을 얻어내기 위한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점, 우리 마지막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어려운 얘기이지만 저 나름대로 정리하고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쭉 여러분들께 필요하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